말 안 듣는 선임 부부는 꼭 빼달라는 젊은 장교의 요구에 65세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는 그저 노래하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속 분노가 끓어올랐다. 권력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고생이야. 갑자기 정숙이 가사를 바꿔 불렀고 다른 단원들도 따라 불렀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간부들이 당황하며 중얼거리자 연습실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다. 오늘은 군권력에 대항하는 합창단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정숙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65년을 살아온 몸이 스스로 터득한 리듬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을 끓이며 정숙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6시까지 교회 새벽 봉사, 9시에 손자 유치원 데려다 주기, 오후 2시에는 합창단 연습.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 평범함이 정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무료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새벽 봉사도, 손자 돌보기도, 합창 연습도 모두 정숙만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7살 손자 민우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우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물 줄게. 정숙은 컵에 물을 따라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교회 새벽 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정숙은 잠시 여유를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때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숙을 할머니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할머니가 맞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꿈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합창단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붙은 은빛 목소리 합창단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이곳에서 정숙은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래할 때만큼은 나이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 먼저 온 단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었어요.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아는 사이였죠. 오늘은 단장님이 일찍 오셨네요. 단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호 단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72살인 그는 정숙의 옛 직장 상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합시다. 김 단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명령조였습니다. 오늘은 발성부터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시절엔 이런 기본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시절엔이라는 말. 김 단장은 습관처럼 이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지금 시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미솔도 다시 한 번 더. 김 단장이 피아노를 치며 지시했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그 시절을 살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 할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합창단에서 김 단장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김순희 씨, 박자가 늦어요. 우리 시절엔 이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김 단장이 한 단원을 지적했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단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숙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못다 한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들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후 화요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합창단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김 단장의 표정이 남달라 보였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듯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 단장이 단원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정리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 혹시 어디서 공연 기회가 생긴 걸까요? 합창단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무대에 서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몇 번 노래한 게 전부였어요. 자, 다들 앉으세요. 김 단장이 손짓하며 단원들을 모았습니다. 20명 남짓한 단원들이 의자에 앉아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 달 말에요. 김 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근처 부대에서 위문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어느 부대에서요?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육군 제7 보병사단이에요. 거기서 우리 합창단 소문을 듣고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김 단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합창으로 군인들 길을 살려주자고요.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긴 것은 기뻤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떠올리는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김 단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부대에서 요청한 곡목이 있어요. 주로 군가나 애국가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트로트 몇 곡이요.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가라니. 물론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정숙이 부르고 싶었던 노래들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연습하고 있던 감성적인 발라드나 옛 가요들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김 단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대 특성상 가사 내용을 미리 검토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고요. 이때 정숙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가사 검토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노래 가사를 누가 검토한다는 말인가요? 부적절한 내용이 뭘까요? 단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정치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닐까요? 김 단장도 확실하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다 건전한 내용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대 문화, 여전히 윗사람 눈치 보는 분위기 아닌가. 정숙의 아들도 군대를 다녀왔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공연인가요? 또 다른 단원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 정확히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김 단장이 달력을 보며 답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넉넉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될 거예요. 단원들은 대부분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 설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위문 공연에서 부를 곡들을 위주로 연습했어요. 애국가, 군가, 그리고 몇 곡의 트로트. 노래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나의 노래가 위로일까? 아니면 단순한 쇼타임일까? 정숙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어요. 듣는 사람의 가슴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노래. 하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노래들은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조금 더 힘있게 불러보세요.
김 단장이 지적했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너무 약하면 안 되죠. 정숙은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정숙이 하고 싶었던 노래일까요?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깔린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마치 정숙의 마음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공연이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정숙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부대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대에서 노래해요? 민우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군인 아저씨들한테 노래 들려드릴 거야. 정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듯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김 단장만 혼자 오늘 좋은 무대 만들어 봅시다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정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총을 든 경비병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빛 목소리 합창단 여러분. 부대 안에서 젊은 장교 한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희였습니다. 저는 박지훈 소희입니다. 오늘 리허설 담당하고 있어요. 박지훈은 2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정숙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였지만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설치된 무대를 보며 단원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정숙은 무대 뒤편에 서 있는 여러 간부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김 단장이 말하며 단원들을 무대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인 애국가가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 간부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곡인 군가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훈 소희가 김 단장에게 다가왔어요. 단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도 대화 내용이 들렸거든요. 다음에 부르실 트로트 중에서요. 박지훈이 악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사 중에 말 안 듣는 선임 이런 부분은 꼭 빼주셨으면 해요. 김 단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런지. 부대 특성상 그런 가사는 좀 부적절할 수 있어서요. 박지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말 안 듣는 선임이라는 가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옛날 노래 가사일 뿐인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부르겠습니다. 김 단장이 겁먹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때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노래 가사까지 검열받아야 한다니 이게 맞는 일일까요? 정숙은 옆에 있던 김순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순이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불편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연습해 보시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노래하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곡이 시작되었어요. 문제가 된 트로트였습니다. 원래 가사대로라면 말 안 듣는 선임 때문에 고생이야라는 부분이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김 단장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이 갑자기 다른 가사로 바꿔 불렀어요. 말 많은 어른들 때문에 고생이야. 정숙과 눈을 마주쳤던 몇몇 단원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김순희를 비롯해서 4~5명이 같이 그 가사를 불렀어요. 무대 아래 간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단장은 당황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정숙은 계속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권력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고생이야. 이건 완전히 정숙이 즉석에서 만든 가사였어요. 자조 섞인 풍자였지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습실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훈 소위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어요. 잠깐요. 박지훈이 손을 들며 노래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사가 원곡과 다른 것 같은데요? 김 단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가사가 헷갈렸나 봅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전혀 죄송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게 정숙의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공연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정숙은 합창단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리허설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정숙이 바꿔 부른 가사 때문에 김 단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단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것 좀 보세요. 김순희가 다가와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숙이 받아든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들은 보통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상급자 눈치 보느라 하루가 다 간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혀서 고생한다.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복사한 것 같아요. 김순희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습실 사물함마다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정숙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사 내용이 점점 놀라웠어요. 군대 내부 문화의 문제점들을 노래 가사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갑질, 부조리, 억압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부대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다른 단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때 김 단장이 연습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단원들이 들고 있는 종이를 보자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뭡니까? 김 단장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단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정숙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돌린 자 명단 올라갈 거야. 김 단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공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단원들의 반응은 김 단장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하기보다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단장님, 김순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가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느꼈던 게 맞았네요. 뭐가 맞다는 거예요? 김 단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리허설 때 그 젊은 장교가 우리 가사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단원이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리허설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가사 검토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우리만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나? 평소 조용했던 박영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온 아들한테 들었어요. 거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 말을 듣자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위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제 조카는 아예 군대 이야기를 안 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김 단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공연인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요? 김순희가 반문했습니다. 지금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노래할 자유도 없다니. 이때 7, 8명의 단원들이 정숙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회의를 한번 해봐요. 단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 생각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단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이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도록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 단장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평소 순종적이었던 단원들이 갑자기 뭉쳐서 반발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건가요? 김 단장이 약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단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어떨까요? 토요일 아침 6시 정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위문 공연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단원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숙은 옷장에서 공연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대 잘하세요. 민우가 아침을 먹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우야. 할머니가 멋진 노래 들려드릴게. 정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전 9시 정숙은 합창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듯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결의에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단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정숙은 그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김 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단원들이 모두 김 단장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지시로 오늘 공연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김 단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간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취소요? 박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긴급한 부대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더군요. 김 단장이 자포자기한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어요.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 이게 정말 부대 사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 일어난 일들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제 한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그 가사 메모가 돌았던 일, 단원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일, 모든 게 부대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김 단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괜히 합창단 같은 걸 만들었나 봅니다. 이런 일만 생기네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습실 밖에 걸린 은빛 목소리 합창단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는 어제 누군가가 적어놓은 가사 문구 한 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노래하는 목소리는 멈출 수 없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을 노래하는 목소리는 정말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할머니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막내 단원인 이영희가 위로했습니다.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박영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좀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할게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김순희가 물었습니다. 제 조카한테요.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거든요. 박영자가 답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정말 부대 사정 때문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박영자가 밖으로 나간 후 연습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단원들은 각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박영자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박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제 조카가 그러는데 부대 내부망에 누군가가 글을 올렸대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합창단 공연이 취소됐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고 해요. 단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누가 그런 글을 올린 걸까요? 그런데 그 글이 부대 내에서만 끝나지 않았대요. 박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외부로 퍼뜨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는데요. 김 단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세상에 다 알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일이 숨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새벽 교회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이 신문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합창단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정숙이 신문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 상단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거든요. 60대 합창단, 군부대 갑질부패 고발할 예정.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신문에 났다니. 그것도 일면의 말이에요.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대에서 합창단 가사를 검열한 일,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군 내부의 부조리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신문에까지 난 거죠? 정숙이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넷도 보세요. 딸이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왔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은빛 목소리 합창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니어 합창단의 용기 있는 목소리 60대 할머니들이 던진 사회 문제 나이 든다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합창단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른들께서 정말 용감하십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영원합니다. 정숙은 계속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니. 오전 10시경 김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신문 봤어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김순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방금 봤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방금 다른 단원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대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라니.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오후 2시 정숙은 합창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없는 날이었지만 단원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려고요. 연습실에 도착하니 이미 15명 정도의 단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신문을 들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 씨, 우리가 유명해졌네요. 박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김 단장도 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는 어떻게 할까요? 김순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합창단에서 노래만 했는데 갑자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세만 먹었다고 입 닫고 있어야 할까? 정숙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참고 살아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합창단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요. 여러분,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원들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공연은 취소됐지만 우리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더 부담스러운 건 평생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이때 김순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정숙 씨 의견에 찬성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해봐요.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받아보는 걸로 할까요? 김 단장이 물었습니다. 네, 해봅시다. 정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들려주자고요. 연습실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목요일 오후 정숙은 단원들과 함께 특별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받은 후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무엇보다 용기가 생겼거든요. 정말 부대 앞에서 할 건가요? 김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연 무대는 취소됐지만 우리 목소리까지 취소될 수는 없잖아요. 정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2명의 단원들이 부대 정문 앞 공터에 모였습니다. 평소 공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모두들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어젯밤 정숙이 직접 써온 새로운 가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단원들의 뜻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정숙이 단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이미 몇몇 지나가던 시민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정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김 단장이 작은 키보드로 반주를 시작했어요. 평소 부르던 친근한 멜로디였지만 오늘의 가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금은 어디로 갔나요? 정숙이 첫 소절을 선창했습니다. 당신들의 밥그릇인가요?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합쳤어요. 권력만 믿고 사시나요? 국민은 바보인가요?
부대 정문 너머로 경비병들이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몇몇 간부들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젊은 장교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바로 박지훈 소위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상급자 눈치만 보다가 젊은이들 마음 상하네. 갑질하는 어른들아,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박지훈 소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부대 안에서 더 많은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젊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이상한 표정으로 합창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리는 언제까지 감추실 건가요? 김순희가 힘차게 불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간부들 중 몇몇은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원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눈에 물기가 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와 용기가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노래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한 국민입니다.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이 든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 안에서 한 젊은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은 당황했지만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한중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대 밖에 모인 시민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려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대 안팎이 모두 박수로 가득 찼어요. 박지훈 소위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박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 젊은 장교가 사과하고 있다니.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한 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한 대위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정숙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하루를 보냈네요. 부대 앞 즉석 합창이 있고 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여전히 새벽 교회 봉사는 하지만 이제는 그 외에도 할 일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할머니, 또 전화 왔어요. 민우가 울리는 집 전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숙의 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론사 인터뷰 요청, 시민단체 강연 요청,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딸이 전화를 받고 나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엄마. 정숙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국회 청문회라니.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그곳에 자신이 증인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정말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일부 부패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숙이 노래로 고발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 거였습니다. 오후에 합창단 연습실로 향하는 길, 정숙은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숙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마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머님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연습실에 도착하니 단원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단원들도 정숙처럼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어요. 김 단장이 정숙을 보자 일어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 그리고 모든 단원분들. 김 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단원들이 모두 김 단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권위만 내세우며 여러분을 억압했습니다. 김 단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단장도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장님,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 시작해봐요. 이제는 진짜 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덕분에 다시 음악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 단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합창단을 만들어 봅시다. 단원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의 갈등이 모두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습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손자 민우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할머니 봤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 우리 민우가 자랑스러워해줘서 할머니가 고마워. 정숙이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세상에 울렸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그리고 합창단 모든 단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훈처에서 이 합창단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니어 저항 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김순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국의 시니어 문화단체들이 참여해서 큰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그 페스티벌의 첫 번째 무대에 은빛 목소리 합창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검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무대였어요. 페스티벌 당일 정숙은 무대 위에서 단원들과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진실의 노래입니다. 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영원합니다. 객석에서 우려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단원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단장도, 김순희도, 박영자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정숙이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어요. 희망의 노래, 용기의 노래, 그리고 사랑의 노래. 노래가 끝나자 무대 위의 모든 단원들이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음악과 진실, 그리고 치유가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대를 내려오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